안녕하세요. 희망을 낳자 사람의 미래다.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구방송 KTJ 코리아 더자녀 방송 홍보대사 이우승입니다. 2020년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13번째 방송으로 5월 21일 부부의 날 기념 특집으로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5기 본부장님과 또 부부이신 천병옥 목사님, 이윤혜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행복했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5월 20일 부부의 날로 올 기념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또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장 오은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의 달 중에 특별히 이제 5월 21일이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인데 정말 일생을 살아가시는 그 부부 중에 많은 부부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그 부부애가 그 사랑이 정말 돈독하신 그 부부를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이 두 부부는 저희 전라남북도에 저희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을 다 석관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 세 자녀를 낳으셔서 정말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또 손자, 손녀까지 보신 그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연세가 있으셔도 두 부부가 아름답게 그렇게 다니셔요. 전국을 다니시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담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천병옥 목사님과 이윤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의 상임이사로서 그리고 광주 전남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윤혜입니다. 천병옥 교수님, 목사님 아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던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광신대학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본부장 또 기타 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두 분 연세가 저보다 굉장히 젊으시다고 들었는데 아니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또 활동도 하시고요,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본부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한테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 이 전남 전북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분을 모시게 됐어요? 네, 저희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많은 활동을 우리 인구운동을 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두 부부가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두 부부를 보면 부러울 정도로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니시는 그런, 그리고 또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또 특별히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시잖아요. 이렇게 만났던 계기하고 또 살아가시면서 또 정말 행복했던 추억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만난 건 사람이 대학에서 졸업반 문화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네.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처음 보게 됐고 그리고 이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공무원 이렇게 재직 중에 이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쭉 가다가 한자녀터가 운동연합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집사람과 한자녀터 운동연합에 전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 신학, 목사, 그리고 인구 운동.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사모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떤 문학계에서 사회를 볼 때 만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마디로 뿅 갔다 이거 표현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데 그 첫 만남 뿅 갔을 때 그때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 졸업 이렇게 문해 활동 그 과정인데 네. 그 사회를 보는데 이렇게 청중을 압도해가는 그 진행이라든가 그걸 보면서 그 능란한 그 단어 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만나자 했을 때 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이뻤어요. 지금도 네. 역시.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말을 걸어요. 거만하시네요. 이렇게 끝나고 나가는데 이렇게 뒤를 살짝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목소리가 또 좀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네. 그래서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별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네. 그 후에도 큰 뭐 트러블 같은 건 없었어요? 네, 별로 큰 트러블은 없었고요. 제가 비교적 좀 순종형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다고만 하면 네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 목사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야죠 이렇게 말하지 안 돼요 이런 말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또 나 유학 좀 갔다 와봐 그래야죠 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자마자 시카고로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신학 박사 될 때까지도 저는 한 번도 그 보통 다른 아내들이 말한다고 하는 안 돼요 이걸 별로 안 해봤어요. 이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런지 두 분의 이 얼굴에 미소가 잔잔하고. 네, 목사님이 뿅 발만도 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보기 드문 아주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교수님 하니까 어디 교수님인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하고 저 지금 그 신학대학인데요. 네. 광신대학교라고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요. 예. 그래서 이 개혁 측에 해당이 되는 광신대학교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호칭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하고도 이제 공감이 됐으니까 교수님이라고 이제 호칭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거 맞죠? 네네. 궁금한 거 이렇게 자료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두 분 모시기 어렵잖아요. 두 분 모시기 어려운 자리고 또 광주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질문 팍팍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셔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또 부부의 인연이 참 맺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또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은 물론 없으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또 행복했던 정말 행복했던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을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낳고 위로 딸 이렇게 둘을 낳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정부 정책이 출산 억제 정책을 있었기 때문에 부부로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저는 했으나
처갓집에서 이렇게 장모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세 번째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1982년에 네.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네. 5월 달에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밤 8시 50분경이었어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이렇게 사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 순간이 아마 생각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그 아이가 이제는 37이 됐는데 이제 곧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 전문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방송으로 통해서 지금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또 굉장히 아빠의 정, 이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겠네요. 저는 말씀에 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보통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은 자녀가 태어난 날짜 시간 거의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날짜 5월 19일에 8시 50분. 야,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축복, 행복했던 순간 감동스럽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더 나면은 이제 날짜, 시간 모든 거 다 정말 기억 못해요.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잠깐 그 말씀 끝에 흉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50분에 낳는데요. 53분에 우리 큰오빠네 집으로 아들이다네요. 그리고 전화했답니다. 그랬나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딸 둘이면 비행기 탄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셋째 아들 낳으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렇게 변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또 끝까지 갈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국토관리청도 좋은 직장인데 그만둬버렸는데 목사도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둔다면 어쩌지 했는데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작년에 이분이 은퇴를 하시게 될 때 정말 좋았어요. 네, 이제 당신이 맡았던 일에서 완벽하게 일을 다 끝내고 은퇴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잔치를 크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이제 나도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었습니다. 네, 가장 또 행복한 그런 상황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수님 아니었으면 더 행복한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아내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아내로 내주어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참고 또 인내하고 굉장히 현모양처로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다는 그 느낌이 한마디에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소녀 같고 제가 항상 보면 소녀 같으시다 참 고귀하게 참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부러웠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가장 그 행복한 이야기 그걸 또 이렇게 이끌어내고 부러운 이야기들이네요. 사실 저도 나이가 60이 좀 넘었는데 아직 70대려면 멀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60 이전을 생각해보면 금방 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이 된다? 이거 지금 앞으로는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70 되어가지고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웃으면서 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부로서 살면서 물론 또 행복한 추억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려웠던 점, 또 소통이 잘 안 됐다거나 이런 점들도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저는 결혼 초기에는 네. 이제 공무원 생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마음을 다시 정하고 신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과 상의를 했죠. 네. 내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어떠느냐 물었을 때 그때 집사람은 교직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흔쾌히 그럼 그 길로 가시오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근데 늘 그 점에 대해서 난 이제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줬으면 왜 새삼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질문할 수 있죠. 목회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공무원의 길 이걸 가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길인데 그때 붙잡아줬으면 어려울 때마다 목회하는 동안에 참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 집사람이 반대를 했으면 이 어려운 길을 안 갔을 건데 물론 아주 저에게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믿음의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 그 허락이, 집사람의 허락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죠. 목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직접 이렇게 전달 어려우니까 사모님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어려움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은퇴한 거를 굉장히 축복으로 큰 잔치를 해주시고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우리 교수님은 또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또 계세요? 저는 참 본부장님이랑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위로 오빠만 5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랄 때도 한 번도 그 집에서 안 된다가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일생의 교훈이 되었던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걸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 반대했던 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라면 아이고 가야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 어떻게 저한테 교직이라고 하는 직장이 또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교적 그냥 순탄하게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막 그 신학 시작한다고 할 때 큰딸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거든요.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만 좀 미안해요. 그때 아빠가 너를 뒷바라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홀로서기를 빨리 시켰던 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아이도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자립심이 강하죠. 별로 그때 제가 딸한테 처음 말하기만 조금 힘들었죠. 그 후로 힘들다는 생각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해 박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축하해 주셨네요. 여기서 질문. 저 오빠가 5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 가족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정이 7남매였어요. 7남매? 네. 그 중에 몇째? 제가 이제 오빠들 5 밑에 6째? 네. 밑에는 또 여동생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 그럼 5남 2년이요? 다복하셨네. 네. 근데 결혼하고 아차했답니다. 오빠가 5명이 나는 죽었다. 목사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6남매, 4남 2녀죠. 4남 2녀. 비슷하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장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딱 만났으면은 오빠들이 다 처남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되는데 다들 형님이라고 해주니까 어려운 점도 또 마음속으로 있었겠는데 뭐 한편으로는 더 돈독하지 않았나. 든든한 감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뭐 저 교수님한테 어떤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 또 오빠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 칭찬. 오빠들에게. 위로 쭉 그 5분들이 이제 형님들이 계신 걸 이제 교제하는 동안에는 몰랐죠. 이렇게 깊은 그 가족 이야기를.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그걸 전부 이제 알게 되고 참 귀한 그 딸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빠들 5 이렇게 좀 장모님이 낳고 남자 사내아이만 그 6번째 낳은 게 또 아들일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딸을 얻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딸을 그렇게 귀하게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집 딸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앞으로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결혼 생활이 참 어렵겠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컸는데 그런 집 딸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오빠들이 다들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오빠는 대학 총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형님들도 다들 훌륭하시고 한 번도 저에게 저리 서라 하는 얘기 없이 늘 이렇게 친동생처럼 아껴주시고 그런 오빠들이었죠. 오히려 제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참 감사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5 형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윤혜 교수님 그 가정 속에서 벌써 긍정적이고 훌륭한 그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었네요. 그 속에서 지금까지의 그 모습과 그 행동과 그 마음들 또 그동안에 목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 이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까지 연결되고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행사 때 만나는데 우리 부부는 꼭 새벽 기도를 하고 오세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미래는 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감사할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그 목사님하고 우리 교수님 교육 철학이라든지 우리 좌우명이라든지 국가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제 교육 사상이나 교육 이념은 그 신앙적 인간을 양성한다 이런 그 입장에서 교육을 추구했죠. 신앙적 인간.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품성을 개발하고 신앙을 통해서 인성을 개발하는 이와 같은 그 교육 철학으로 제가 일관했고 또 신앙을 통해서 긍정적 인간을 길러내고 신앙을 통해서 적극적 인간들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 철학으로 주고 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명령하신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인구 문제로 생육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육을 통해서 번성하고 그 번성을 통해서 또 땅에 충만해지는 이런 말씀을 만났죠. 그런데 한국은 1994년부터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쪽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가 강해지는 그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두고 교회들은 기도를 했는데 이 원인이 뭔가 도대체 교회 인구들이 자꾸 줄어져 가는데 그 원인을 되게 3가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저출산 문제가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감한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거룩성의 문제예요. 교회가 너무 세상과 함께 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거룩을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가 OECD에 이제 가입하면서 1만 달러, 최초로 $10,000 이상을 OECD 가입과 동시에 $10,000 이상의 GDP, 국민 총생산에 다다르게 되죠. 소득이 높아가면서 그동안 배고플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찾던,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다시 이제 그들에게 부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 가지 걸 꼽았어요. 하나는 저출산 문제, 또 세속화 문제, 또 부유해지는 문제.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저출산 문제로 많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눈을 뜨고 2012년부터 이렇게 전념을 하게 되죠. 집사님과 같이. 그래서 오늘 한 8년 이상 정도 이렇게 한자녀 더럽게 운동연합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이 진리거든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진리고, 그리고 또 문화명령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명령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러한 명령을 따라가는 거에 정말 헌신하시고 지금 봉사하시고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외치시고 그런 모습이 다 그런 신앙 속에서 오지 않았나.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좌우명과 우리 교육 철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100% 그 말이 옳다고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만 더 붙이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물어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데서 이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못 가요. 이렇게는 지금까지 인구교육을 시작하면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을 내 가슴속에 품었을 때 가능한 일이구나. 그 바탕에는 저는 제 남편 목사하고 같이 간다. 이게 있어요. 이 교훈은 또 저희 오빠들이 저한테 주신 것이기도 해요. 저희 오빠 맨 아까 말씀하셨던 큰 오빠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하고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면 돼.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갈 자신이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서 또 행동으로서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목사님 든든하시겠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은혜 교수님으로서 이은혜 교수님 최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은혜 교수님 최고!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보기 너무 좋으세요. 참 두 분 말씀이 뭐를 갖다가 좀 썩은 고기를 하나 갖다 놔도 이 썩은 고기가 아니라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부분이 이게 기억이 나네요.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또 6번째 준비하셨는데. 우리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정말 그냥 쉬운 건데도 그 실천을 우리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쉬운 실천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또 반성할 게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자녀를 일남을 주셨어요. 특히 아드님 두시고 또 행복하신 것 같은데 자녀와 가족이 이제 손자 손녀가 있어서 손자 손녀까지 보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행복이 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들이 결혼이 이렇게 조금 늦어지면서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인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또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손자, 손녀 이렇게 이쪽에 가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손자, 손녀들과의 그 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우리 두 부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네, 저도 그런데요. 요새는 그 젊은 아빠 엄마들이 너무나 애들을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저희 집에 애들이 오면 풀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미리 애들이 오기 전에 냉동실에다가 각종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사놔요. 그리고 개방합니다. 원없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우리 집에 오면 냉동실부터 가서 열고 있거든요. 자기 엄마나 아빠가 통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들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죠. 직접 이 부모들의 마음은 그 아이들의 또 여러 가지를 통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통제받는 아이들은 또 누군가 가족 중에서 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 할머니 사랑하고 부모님 또 직접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교육 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요. 저희 꼬맹이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물어보면 1번 할아버지, 2번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그래요. 고맙죠. 참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행복한 그런 가정 속에서 손자, 손녀까지 2대, 3대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는 부모로서 또 부모를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표정들이 더 환해지세요. 환해지시고 더 행복하신 모습이 보여서 목소리와 그 표정에서 나오셨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알파 그 무한한 사랑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무한한 사랑을 손자, 손녀한테 준다고 한다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요? 마음껏 먹고 그 아이스크림 먹은 그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충만하게 해주면 그 손자, 손녀도 정말 1등, 할아버지 1등, 할머니 1등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네, 아니 진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할아버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애가 남자애고 밑에가 여자애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애는 저한테 잘 안 하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뭐가 조금 다른가 봐요. 이렇게 풍기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그 행복과 사랑이 아주 그냥 그려집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소통 부재라고 해가지고 감정 노동, 소통이 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어떤 밀당, 이런 기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또 우리 또 특히 우리 사모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처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이런 말씀처럼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손자, 손녀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예.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참 기억이 되고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소통의 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통에 관계되는 가정의 또 노부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닮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